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기차입니다. Git으로 빔 패키지들과 구성 환경을 통합 관리하면 Git 레파지토리 복제만으로 이전 설정들을 똑같이 바로 구축할 수 있으나 Git 명령어에 익숙하지 못하면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빔이는 Git 명령어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빔 구성 환경을 쉽고 빠르게 Git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직접 빔 구성 환경을 Git으로 관리한다면 닷빔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Git 관련 명령어를 실행해야 하는 번잡스러움과 Git 명령어에 익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빔이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빔이는 빔 패키지의 관리를 쉽고 직관적으로 해줄 뿐만 아니라 빔 편집기의 전체 환경 설정 또한 Git으로 통합 관리해주며 Git으로의 관리를 시작하는 초기화 혹은 클론 등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빔이의 설치는 간단히 패스가 잡혀있는 경로에서 wget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실행 권한을 주겠습니다. 빔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빔이 실행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 옵션뿐만 아니라 숏 옵션도 지원합니다. 설정 파일들의 상태와 패키지들의 상태는 빔이 뒤에 스테이터스 옵션을 주거나 간단히 줄여서 S 옵션만 주면 됩니다. 빔 구성 환경을 Git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던 상태에서 Git으로 관리하기 위한 초기 작업을 빔이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쉬워지는지 보여주겠습니다. Git으로 관리하지 않던 상태로 만들기 위해 닷깃 디렉토리를 삭제하겠습니다. 닷깃 모듈즈 파일도 삭제하겠습니다. 네이티브 팩에서 런타임 패스로 설정된 팩 디렉토리도 삭제하겠습니다. 빔이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닷빔 디렉토리가 Git 레파지토리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Git 서버의 빔 환경 설정을 관리할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itHub를 이용하겠습니다. Git 레파지토리로 관리되지 않는 처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만들겠습니다. 빔 설정을 위한 레파지토리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레파지토리로 하겠습니다. 현재 Git 서버의 레파지토리는 비어있는 상태인데 로컬의 닷빔 디렉토리를 Git으로 관리하게 이닛하고 파일들을 스테이지 상태로 만들고 Git 계정 등도 등록해야 하고 커밋도 해야 하고 리모트 주소를 추가한 후 Git 레파지토리로 푸시하는 일련의 작업들까지 해야 합니다. 빔이는 Git 명령어를 전혀 몰라도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간단히 빔이 init 혹은 줄여서 빔이 i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Git으로 관리할 레파지토리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같은 도메인의 Git 서버에 여러 계정을 사용한다면 인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메인 주소 앞에 유저네임을 명시하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저네임에 입력된 값은 Git으로 관리되는 닷빔 디렉토리의 로컬 설정으로 등록됩니다. 해당 Git 서버의 계정이 하나라서 이미 글로벌로 설정하고 있다면 입력 없이 엔터만 치면 됩니다. 유저 이메일 역시 글로벌로 설정해서 사용 중이라면 입력 없이 엔터만 치면 됩니다. Git 브랜치의 기본값은 메인입니다. 마스터 등의 다른 브랜치를 사용하지 않고 메인을 사용한다면 엔터만 치면 됩니다. 닷빔rc 파일이 닷빔 디렉토리에서 관리될 기본 파일명은 bimrc.bim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빔 구성 환경을 Git 레파지토리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모트 Git 서버에도 로컬의 빔 구성 환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빔 패키지들을 어떻게 추가해야 할지, Git 서브 모듈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빔 패키지의 추가는 빔이 add 혹은 빔이 a로 할 수 있습니다. 빔 에어라인을 추가하겠습니다. 빔 에어라인을 관리하는 GitHub 주소에서 오너와 패키지에 해당하는 값만 적어주면 됩니다. 빔 패키지들의 기본 카테고리는 플러그인즈 슬러시 스타트입니다. 패키지명은 자동으로 레파지토리에 적어준 값을 토대로 제시해줍니다.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면 엔터만 치면 됩니다. 매치2.zip 패키지도 추가하겠습니다. 컬러 스킨 패키지도 추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빔1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바꾸겠습니다. 옵트 카테고리는 미리 적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비로소 불러와도 되는 패키지들을 관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빔이 푸시 혹은 빔이 P로 로컬에 설정한 빔 구성 환경을 쉽고 빠르게 리모트 Git 레파지토리 서버로 올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빔 구성 환경의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빔이 푸시로 리모트 Git 서버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패키지의 아이콘들이 모두 일반 패키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빔이는 빔 패키지들을 네이티브 팩으로 관리하므로 런타임 패스로 관리되는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로 관리됩니다. 이에 패키지 이름 순으로 정렬된 순서대로 로딩됩니다. 즉, 매치2.zip, 빔 에어라인 순으로 패키지들이 불러와지고 적용됩니다. 현재 설치된 패키지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지만 좀 더 많은 패키지들을 설치하게 되면 패키지들 중에 우선순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빔 에어라인에 빔 데브 아이콘즈 패키지를 통해 폰트 글리프 아이콘이 적용되게 하려면 빔 에어라인이 먼저 불러와져 있어야 합니다. 빔 에어라인의 스크롤 상태를 표시하는 빔 스크롤 스테이터스 패키지가 적용될 때도 빔 에어라인이 먼저 불러와져 있어야 합니다. 빔 에어라인 테마즈 패키지 역시 빔 에어라인이 먼저 불러와져 있어야 합니다. 다른 패키지들은 대체로 패키지들 간의 커플링이 없지만 빔 에어라인 위에 무언가 설정해주는 패키지들은 빔 에어라인이 먼저 불러와져 있어야 합니다. 빔 에어라인 패키지를 삭제하고 순서를 맨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패키지 이름으로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패키지의 삭제도 빔이 리무브 혹은 빔이 R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빔 에어라인 패키지를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 앞에 숫자 10을 붙여서 순서를 맨 앞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순서가 또 바뀔 수 있으므로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 있게 10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빔 에어라인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패키지로 빔 데브 아이콘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 버핏의 폰트 글리프로 아이콘이 표시되게 하려면 빔 데브 아이콘즈가 먼저 불러와져 있어야 합니다. 빔 데브 아이콘즈 패키지는 숫자 22 더 붙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패키지들은 대체로 패키지들 간의 커플링이 없습니다. 빔 에어라인과 빔 데브 아이콘즈만 주의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빔 데브 아이콘즈 패키지를 통해 아이콘을 표시하는 것은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드 폰츠의 설치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일반 상태가 아닌 패키지들은 사각형 박스의 알파벳 첫 글자로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는데 이때 GTK4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인 틱시스에서는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형태로 조금은 어색한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빔이 환경 설정을 통해 패키지의 상태 표시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빔이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은 빔이 튜토리얼 혹은 빔이 T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빔이 환경 설정 파일의 경로와 이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스테이터스 가중치의 기본값은 127,215입니다. 127,215로 설정되면 패키지의 상태가 사각형 글자로 표시됩니다. 원래 GTK3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는 정사각형 형태로 제대로 보여지던 것이 GTK4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는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우분투에서는 GTK4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인 틱시스는 아직 정식으로 배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여기서는 미리 설치해서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탑재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빔이 2.6부터는 상태를 표시하는 기본 모양을 원 글자로 바꿀 예정입니다. 패키지를 삭제하면 Removed Packages 카테고리에 삭제된 패키지들의 목록이 표시되는데 이때 Removed 카테고리의 아이콘 글리프가 Narrow Width 문자로 인식되어서 아이콘 뒤에 빈칸 없이 글자가 이어져 표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Wide Width 문자이어야 하는 것이 잘못 인식되어 생긴 문제입니다. 터미널에서 글자폭 처리하는 로직의 오류이므로 빔이에서는 이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GTK3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뿐만 아니라 GTK4 기반의 터미널 에뮬레이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검증 후 개선점을 찾을 예정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아이콘 뒤에 빈칸을 더 추가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빔이.cfg 파일을 열겠습니다. 패키지 스테이터스 가중치의 기본값은 127,215인데 현재 찌그러진 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되므로 9333으로 변경해서 원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리무브드 아이콘의 보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너드 폰츠를 설치하고 너드 폰츠 클리프 아이콘들로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빔 데브 아이콘즈 패키지를 설치했으므로 빔 에어라인의 폰트 글리프로 아이콘들이 표시되는데 너드 폰츠가 설치되어 있어야 아이콘들이 제대로 표시됩니다. 빔이 S로 빔 구성 환경의 로컬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어색했던 패키지의 상태 표시 모양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빔이 2.5는 리플레이스 상태의 패키지가 알키오로 표시되지 않는 오류가 있는데 이는 빔이 2.6에서 개선하겠습니다. 빔이의 아이콘들은 기본으로 이모지와 유니코드 글리프로 표시하고 있는데 알록달록해서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너드 폰츠를 설치해서 좀 더 모던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드 폰츠는 깃허브에서 관리되므로 깃클론으로 받아올 수 있으나 사이즈가 너무 커서 1시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짚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다운로드에 약 8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 파일이 받아진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겠습니다. 집 파일의 크기가 3기가를 넘으므로 압축 해제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압축이 풀린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install.sh 파일을 실행하면 폰트들이 설치됩니다. 압축을 풀었던 디렉토리를 삭제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았던 압축 파일도 삭제하겠습니다. 너드 폰츠를 반영하려면 터미널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빔이의 아이콘들을 너드 폰츠의 폰트 글리프 아이콘들이 적용되게 설정하겠습니다.
직접 타이핑하는 것은 귀찮고 오타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빔이 튜토리얼 실행 결과를 빔이.cfg 파일로 리다이렉트 시키겠습니다. 리무브드 카테고리의 아이콘 글리프가 커맨드 라인에서는 네로우 위드스 문자로 잘못 인식되었던 것이 빔 편집기에서는 와이드 위드스 문자로 제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빔이 2.5에서는 보정을 하지 않았지만 빔이 2.6 배포 시점의 배포판에서도 글자폭이 잘못 인식되고 있으면 이를 보정할 예정입니다. 너드 폰트 글리프를 사용하는 설정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패키지 스테이터스 가중치의 기본 모양은 사각형 글자인데 GTK4 기반 터미널에서는 찌그러진 직사각형이었지만 너드 폰트를 설치하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대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정사각형 글자 안에 알파벳이 너무 작게 보여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너드 폰트 글리프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원 글자를 더 추천합니다. 빔이 S를 통해 설치된 전체 패키지들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아이콘들이 좀 더 차분하고 모던해졌습니다. 아이콘과 글자 사이의 여백이 좀 벌어진 느낌이 든다면 이 역시 빔이.cfg 파일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모지와 유니코드를 사용하는 글리프 아이콘들의 글자폭이 좀 넓어서 이에 맞춰 전체적으로 아이콘들이 모두 글자 2칸 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드 폰트 글리프들은 글자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므로 글자 1칸 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좀 더 보기 좋습니다. 물론 2바이트 이상을 사용하는 언어의 환경에서는 글자폭이 무리하게 보정되어서 글자들이 좀 더 넓게 보여지고 있으므로 글자 2칸 폭을 유지하는 것이 더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2바이트 이상을 사용하는 언어의 환경에서 글자폭과 글자 라인이 무리하게 보정되므로 오히려 더 어색하게 보이던 현상이 GTK4 기반 터미널에서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정식 탑재되었을 때는 무리한 보정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빔이 아이콘의 표시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생각은 너드 폰트를 사용하는 글리프들과 그렇지 않는 글리프들을 섞어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드 폰트의 설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이에 맞게 아이콘들을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것이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드 폰트가 설치된 환경에서는 패키지의 상태 역시 글자보다 좀 더 직관적인 아이콘이 사용되게 할 예정입니다. 빔이 2.6에서는 좀 더 다양한 고민도 하고 검증도 한 후에 표시될 아이콘 모양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빔 구성 환경을 리모트 Git 서버로 푸시하겠습니다. 빔 편집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너드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빔 데브 아이콘즈 패키지의 아이콘들이 깨져서 보였던 것도 이제는 다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빔 편집기와 무관한 내용이지만 너드 폰트의 설치가 필요한 LSD의 설정도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LSD를 설치하고 LSD를 LS의 알리아스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드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아이콘들이 다 깨지므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해당 설정을 지우겠습니다. 2바이트 이상을 사용하는 언어의 환경에서는 글자폭이 무리하게 보정되어서 글자들이 좀 더 넓게 보여지고 있으므로 아이콘의 세퍼레이터를 2칸으로 설정해야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GTK4 기반 터미널에서는 무리한 보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LL로 LSD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너드 폰트 설치로 인해 LSD에서도 아이콘들이 제대로 표시됩니다. LSD의 트리뷰에서도 아이콘들이 제대로 표시됩니다. 이번 시간은 비미로 빔 편집기의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세로 기술로의 관리를 시작하는 작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미 깃 레파지토리로 관리되는 빔 편집기의 환경 설정을 비미를 통해 쉽고 빠르게 클론해오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